자, 이제 함수 파트가 마무리됐고 이번에는 지수 로그 방정식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뭐 함수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이 방정식 그 뒤쪽에 있는 부등식 파트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잘 안 된 사람 함수 파트를 다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 개념 5라고 적혀 있는 지수 방정식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지수 방정식. 뭐 실제로 지수 방정식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내용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뭐 거기 나와 있듯이 항이 두 개일 때와 크게 뭐 항이 세 개 있을 때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항이 두 개일 때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하고 같게 할 수 있냐, 아니 밑을 같게 할 수 없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뭐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뭐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고요. 뭐 쉬워서 그냥 간단히 표기만 합니다.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정도 특별한 사항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항이 3개 이상이야. 뭐 이런 거 4의 x에 마이너스 2의 x에 뭐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수 파트에서 했었을 때인데 요거 보시면 2의 x를 당연히 t라고 치환하셔야겠지. 맞아요? 근데 함수에서는 구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 파트에서는 지수꼴은 무조건 양수다라는 거, 뭐 이거만 요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요런 얘기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8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9분의 1에 대한 x제곱에 27에 대한 x의 값은 루트 3이다. 자, 요 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두 근의 합이다. 일단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항이 한 덩어리, 얘도 한 덩어리니까 이 문제는 항이 두 개야.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니 없니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지. 자, 밑을 같게 할 수가 있지. 이 정도 있다고 보셔야 돼. 왜? 얘는 다 3으로 통일이 가능하니까. 그럼 얘 3에 대한 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 3에 대한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3에 대한 3x가 될 거고, 얘는 3에 대한 2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루트. 다시 한번 쓰시면 얘는 3에 대한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3x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얘는 3에 대한 2분의 1이 되겠죠. 밑을 같게 했으므로 여러분은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지. 이 놈이 되겠죠. 자, 양변에 1을 곱하시고 음수 곱할게요. 그럼 여기 4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넘어간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아유, 미안. 1이 되겠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근의 합이니까 근각계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뭐 2분의 3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1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지수 방정식 16의 x에 대한 x승이네요. x에 대한 x승 곱하기, 자, 8의 x승분의 1이 됐고요. 여기는 2가 됐습니다. 자, 이 놈을 만족하는 음수 x의 값을 구하세요. 음수 x 값을 구하라. 자, 갑니다.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지. 있어야 돼. 얘 2에 대한 4x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요 2에 대한 마이너스 3x승이 되겠죠. 지수 파트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돼. 음수는 밑을 역수로 바꾼다 뭐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얘는 2의 1승이 되겠지 당연히.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겠죠. 4의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의 x는 1이 되겠습니다. 1승. 밑이 통일됐으므로 우리는 지수를 갖게 해주시면 돼. 자, 4x제곱에 마이너스 3x는 1인데 그냥 넘길게요. 는 1인데 그냥 넘긴 거야. 자, 그럼 여기 2x라기보다 인수분해 이렇게 되면 좋겠다. 4x에 x라고 쓰시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x값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텐데 원하는 값은 음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결국에 항이 두 개인 패턴에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2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뭐 혹시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나 해두시고 한번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죠. 20번 문제. 자, 얘는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는 경우야. 변수가 있는 경우다.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돼. 케이스 분류한다는 얘기는 경우를 나눠 생각하시면 돼. 자,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에 대한 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얘 값이 1이래. 자,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정수 x의 개수,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니? 이게 질문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으므로 얘가 지금 1이 나왔어. 얘가 1이야, 1. 그럼 1이라는 얘기는 1에 대한 어떤 게 오더라도 1에 대한 뭐 어떤 값이 오더라도 뭐 1에 대한 100승이야. 1에 대한 1000승이야. 그래도 어차피 그 값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요 밑 자체 밑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을 우리가 1로 보는 거지. 맞아? 밑이 1이야. 밑이 1이면 여기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그냥 얘는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되죠? x제곱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는 0이 되므로 x값은 2가 되거나 또는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 이번엔 지수 쪽을 보시는 거야, 지수. 자, 지수가 뭐가 되면 밑에 관계없이 1 나오지? 지수가 0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지수가 0이면 모든 밑에 관계없이 그 값은 항상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 정수 x는 모두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 주시면 값을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1번 또 한번 볼까요? 뭐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셔도 괜찮겠다. 자,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단 x는 양수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x의 루트의 x, 이쪽은 루트의 x에 여기는 x승이라고 돼 있다. 자, 일단 이 문제도 밑과 지수가 모두 지금 변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x에. 여기는 루트의 x라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x에 대한 2분의 1에 대한 x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밑이 같으니까 이렇게 쓸까 그냥? 얘 밑이 이미 똑같은 상황이네. 똑같은 상황. 그럼 지수끼리 일단 갖다고 놓죠. 자, 루트의 x는 2분의 1의 x야. 양변 뭐 하고 싶어? 제곱해야겠지. 제곱하시면 얘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1에 대한 x제곱이 되겠습니다. 양변에 4 갖다 곱하시고 넘기면 4 갖다 곱한 다음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겠죠? 결국 x값은 0이거나 또는 4가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미 x값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이 될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 이 문제는 실제로 지수가 다르더라도 x 자리에 우리는 1을 집어넣으면, 다시 말하면 밑이 1이면 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거니까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셔도 괜찮지. 그 문제에서 원하는 지금 x값은 이렇게 뭐 x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가식이니까 뭐 1이거나 예,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지. 경우를 나누셔야 된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야. 경우를 나누셔야 된다. 지수 한번 생각하시고 밑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20번, 21번 항상 연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어떤 문제인가? 자, 22번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건데 첫 번째 문제 잠깐 한번 언급해 보죠. 예,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는 지수 방정식 문제지. 지수 방정식인데 얘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니 없니? 밑을 통일시킬 수가 없잖아. 그럼 양변에 그냥 로그를 취해서 푸시는 거야,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어떻게 되니? 로그에 대한 2의 지수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진수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튀어내려갈 거고, 얘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인데 여기 x가 되겠지. 지수 방정식이야, 방정식.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x. 그럼 x를 몰아주셔야겠죠? 그럼 얘는 x라고 쓰시고 여기 로그 2가 있고요. 얘는요, 넘어왔으니까 로그 3이 되겠죠? 넘기면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결국에 x라는 값은 로그의 2에 마이너스 로그의 3에 여기에 로그의 2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뭐 분모 분자에 음수 곱하시면 이게 답일 거고. 됐지? 자, 그 다음 좀만 더 써볼까 한번? 예, 로그의 3에 마이너스 로그의 2에 여기는 로그의 2가 될 거예요. 뭐 얘는 로그에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쓰면 뭐 이게 답일 거야. 이게 답일 텐데 조금 로그에 대한 연산을 연습해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로그 2가 될 거니까 지금 여기 밑 10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쓰면 2분의 3에 2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답은 얘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는데 두 번째 문제 역시 별표 하나 하시죠. 두 번째 문제. 뭐 지수 방정식은 이 자체가 마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쉬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뒤쪽에 조금 개념을 정리할 게 있어서. 자,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x승에 여기는 3에 대한 x승이다.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20번, 21번에서 풀었던 거와 유사하게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는 지수 방정식이지. 그럼 케이스 분류하시는 거야. 첫 번째.
지수가 같은 상황이야. 지수가 같은 상황이야. 지수가 같은 상황이다. 지수가 같은 상황이야. 밑을 일단 갖게 해도 괜찮지. 밑 x 플러스 1을 3으로 해주면 그냥 똑같은 식이 될 거 아니야. 결국에 x값은 2가 되겠죠. 범위 만족하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밑이 만약에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수가 같은 상황이므로 지수 그 x는 0이 되면 되겠지. 왜? 모든 밑에 대한 영승은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결국에 이하고 얘가 정답이 되겠다. 맞아요. 한 번은 밑, 한 번은 지수에서 경우를 나누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23번 문제를 보시자. 자, 23번 보시면 자, 9에 대한 x승의 마이너스 8 곱하기 3에 대한 x승의 마이너스 9는 0이다. 일단 지수 방정식,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항이 몇 개니? 3개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치환하시는 패턴이야. 누굴 치환할 거야? 3에 대한 x승을 우리는 t라고 치환할 거고요.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체킹해 두셔야 돼. 지수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8t에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하시면 t-9하고 t 플러스 1은 0이 될 텐데 t 값은 9가 되거나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안녕 되겠지? 왜? 범위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t는 누구였냐 봤더니 자, t 값은 9가 될 텐데 t는 누구였냐 봤더니 이게 3의 x승이잖아. 그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간단히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또 보시죠. 24번 보시니까 자, 여기는 9의 x승 플러스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3입니다. 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지? 항이 3개 이상이잖아. 치환해야 될 패턴으로 보이시죠? 자, 3의 x승을 우리는 t라고 치환하고 범위 어떻게 된다고? 양수가 됩니다. 함수에서는 구간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방정식 파트에서는 그냥 양수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셔도 괜찮아요. 주어진 식 t제곱에 9t 맞아? 왜? 3의 제곱이 앞에 있으니까. 얘는 뭐 되니? 3의 x승에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 3분의 1 되지?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동류항 처리하셔도 되는데 양변에 그냥 3 곱하고 동류항 처리하자. 3 곱하시면 3t제곱에 얘 3 곱하시면 27 될 거고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6t가 되겠다. 3 곱하시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여기 3t t에 여기 9에 1 여기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t값은 3분의 1이거나 또는 t값은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얘는 안 된다고. 양수란 조건 때문에. 그럼 t는 누구였냐? 3의 x승이었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1승이다. 마이너스 1. 23, 24 동일한 문제니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번 갈게요. 25번 지난 시간에 함수 패턴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최대최소 유형 중에서 지수 함수에 대한 최대최소 유형 중에서 세 번째 패턴이었던 거 맞나요? 자, 25번입니다. 자, 요놈 마이너스 16에 대한 2의 x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3은 빵이다. 보자마자 누구를 2의 x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우리는 t라고 치환할 텐데 더 중요한 건 요 t에 대한 범위는 무조건 2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식을 변형해 보셔야겠네요. 얘 뭐니 얘? 여기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지수가 각각의 2배씩 됐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이미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전개합니다. 4t제곱에 마이너스 16t에 이 마이너스 8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 플러스 15 될까? 인수분해가 되나요? 2t에 그 다음에 5에 3에 마이너스 주시면 t값은 2분의 3이거나 또는 t값은 2분의 5가 되겠지. 자, 여기서는 이 t라는 놈의 범위가 2 이상이잖아. 2 이상이니까 얘는 안 되잖아. 왜? t가 2 이상이라고. 맞지? t가 누구였는데?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였는데 그 값이 얼마만 된다? 2분의 5만 된다. 그 얘기죠. 맞아?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역시 2의 x를 이번에는 k라고 치환할게요. 왜? t라고는 썼으니까 이 양수가 되겠지. 왜? 지수꼴. 그럼 주어진 놈 뭐가 되지? k.
K분의 1, 2분의 5가 되겠죠. 이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주셔야 돼. 양변에 2K를 갖다 곱합니다. 그럼 2K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5K가 넘어오겠죠?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결국 2K, K 2의 1에 마이너스 주시면 결국 K 값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K 값은 2가 되겠지. K 둘 다 양수를 만족하므로 얘가 2의 X승이었잖아. 얘가 2의 X승이었으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X 값은 1이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맞아? 이건 지난 시간에 함수 패턴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오셨어야지 문제가 쉽게 보이겠지? 자, 보시면 되고 26번 문제 별표 크게 쳐두시고요. 26번 문제 별표 크게 쳐두시자. 그리고 나서 내용을 간단히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셔도 괜찮겠다. 좀 난이도가 있다. 자, 26번. 26번 문제는 별표를 크게 쳐두시고요.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지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요. 지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란 주제는 조금 이제 확장돼서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제 3학년 때도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좀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두 번째는 실근이 한 개다. 세 번째는 실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어. 그럼 지수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이 한 개, 실근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최초에 주어져 있던 이 지수 방정식을 어차피 여러분이 치환을 하시게 될 거야. 2의 X승이든 3의 X승이든 그런 것들 여러분이 T라고 치환하실 거 아니야. 맞아? 치환된 이 T의 2차 방정식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치환된 T의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된다. 치환된 놈이야. 자, 그럼 봐.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2의 X승이나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얘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지. 맞아? 이 치환된 방정식에서 양수인 놈이 두 개 있어야 되므로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치환된 T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 조금 더 쓰면 두근이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다른이지 일단.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될 이론이 뭐였어? 두근이 모두 양수래. 고일 과정을 생각해봐.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합이 양수고, 맞아요? 곱이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이상이 될 텐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이 된다는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근이 한 개야. 그럼 치환된 T의 2차 방정식에서는 T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럼 실근이 한 개 있다는 얘기는 양수가 한 개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음수가 한 개 있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그러면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마지막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모두 음수야. 모두 음수야.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두근이.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합도 음수고 곱은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판별식은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 이론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지수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기하시고 이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26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26번 문제 자체는 쉬울 수도 있어. 쉬울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챙겨 두셔야지 나중에 좀 심화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자,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근의 형태가 변한다라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이 체킹해 두시죠. 근의 형태가 변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봤었는데 이게 돼 있다고 쳐보자.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우리는 자동이야, 자동. 이제 이러한 틀을 보시면 뭐 하기로 했지? 3의 x승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기로 했잖아. 걔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그럼 치환된 방정식은요, t제곱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5는 0이라고 될 거야, 이렇게. 나의 관심은 뭐냐? 요 놈의 두 근은 뭐가 될까가 관심인 거야. 자, 봐. 요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지. 왜? 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이 놈에 대한 방정식 근이잖아. 맞아. 그럼 이 치환된 놈에서는 어떻게 되냐? 근의 형태가 변한대. 어떻게 변하냐? 알파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3의 알파가 하나의 근이 될 거고, 베타가 일로 또 들어가. 그럼 치환된 놈에서의 근은 3의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근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근의 형태가 변한다. 근의 형태가 변한다. 그럼 이거 언제 씁니까? 뭐 두 근의 합이나 뭐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이거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킹해 두시면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두시고. 실제로 심화 이론으로는 이거 꼭 챙겨 두셔야 돼. 지수 방정식에서 어떤 놈이 실근을 뭐 이렇게 갖기 위한 뭐 조건을 구하라. 뭐 이렇게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뭐 조건을 구하라. 이런 조건 구할 때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좀 쉬운 유형으로 근의 형태가 변한다는 이론으로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할 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적용되는 이론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26번. 자, 2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3에 대한 2의 x승에 마이너스 a에 대한 3의 x승에 플러스 9가 있다. 자,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때 두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가 만약에 질문이죠,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두 실근을 갖기 위한 문제 없지만 a 값을 구하세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이 구하려는 값만 구해볼게요, 한번. 자, 갑니다.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놈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패턴에 대한 문제를 풀 때 3의 x승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므로 얘는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a에 대한 t가 될 거고요. 플러스 9는 0이 될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두 근은 알파라는 놈이 일로 쭉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3의 알파. 베타라는 놈이 쭉 들어갑니다. 여기 3의 베타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게 목표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한 모양이 나오려면 둘이 곱해야겠지? 이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얼마니? 곱은 9가 되겠지? 그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9가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3의 2승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 2라는 값을 여러분이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지금 내가 뭘 이용한 거야? 근의 형태가 변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지. 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건 이제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이야. 여러분 이걸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기에 미정계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A는 문제 속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맞아. 근데 나의 관심은 저 A를 또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뭐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 잠깐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이거는 그냥 26번 문제를 그냥 풀어본 거고요. 거기 문제 없지만 여기서 A 값을 구하라는 것도 문제로 만들어 두시고 가겠습니다. A 값을 구하세요가 만약 질문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를 구하라가 질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무조건 치환된 방정식에서 생각한다고 그랬지? t라고 놓으시면 얘는 t제곱에 at 플러스 9는 0이 될 거예요. 이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 베타가 다른 거야, 그냥. 두 근의 합이라는 거야. 두 근의 합은 그냥 A가 되죠. 근데 양수여야 돼. 자, 두 근의 곱은 9니까 이미 양수죠. 자, 판별식 B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 왜? 서로 다른 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주시면 된다. 결국에 a는 0보다 크고 얘는 6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은 큰 작작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돼서 a가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에 대한 범위는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a의 조건은 6이다. 이렇게 쓰시는 문제도 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챙겨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수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의 형태가 변한다. 두 가지 주제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27번 문제는 이제 쉬운 거여서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2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보시면 지수 방정식 5의 x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해를 알파. 3에 대한 2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요놈에 대한 근을 베타라고 하자. 이때 알파 베타에 대한 대소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자. 봐. 얘는 뭐가 있어 하여튼. 근데 그 x 값을 우리가 풀어주면 그 x는 이거 맞아? 로그 5의 4. 5를 몇 제곱해야 4가 됩니까? 5를 x 제곱해야 4가 됩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럼 질문해볼게. 얘 1보다 크니 작니? 얘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은 거지. 왜? 로그 5의 5가 1이니까. 맞죠? 두 번째, 이제 요놈 한번 풀어봅니다. 자동으로. 3의 x승은 t가 될 거야. t는 양수. 자, t 제곱의 마이너스 3t의 마이너스 10은 0이죠? 그럼 t 값은 5거나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얘는 안 되겠지. t는 양수니까. 자, 그럼 t가 누구였냐 봤더니 3의 x승이었는데 그 값이 5래. 그럼 얘는 x가 어떻게 되니? 로그 3의 5가 되겠지. 자, 얘는 3의 5니까 얘는 1보다 큰 거지. 3을 몇 제곱해 5가 되니까 3을 1제곱하면 3이니까 그거보다 큰 거잖아. 결국에 얘가 베타가 될 거고 얘가 알파가 되니까 그 알파는 1보다 작은데 베타는 1보다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에 대한 범위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봐두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로그 방정식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해법 익혀두시고 아까 얘기했던 근의 형태가 변한다와 지수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챙겨두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어서 바로 로그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 옆에는 일단 이렇게 적을까? 진수 조건이라고 크게 적으세요. 진수 조건이다.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밑조건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밑조건. 하여튼 조건을 조금 고려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정확히 얘기하면. 진수 조건이라는 거 좀 크게 메모해 두시고 로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 보시니까 거기 뭐 엄청 복잡하게 나왔지? 엄청 복잡하게 나왔는데 뭐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은 로그 함수에 대한 이론을 아시면 어느 정도 와 닿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선생님 문제 속에서 바로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진수 조건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고려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밑조건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 자, 갑니다. 29번 갈게요. 자, 로그의 2의 x-3의 자, 로그의 4의 x-1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가 만약에 질문입니다. 일단 그냥 한번 풀어볼게. 그냥 푼다는 건 틀린 풀이라는 거야. 우선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 자, 일단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야. 밑을 통일시켜야겠죠? 로그 방정식에서만은 밑을 2의 2승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쪽으로 통일시키는 거야. 다시 말해 얘를 4로 만들려면 밑과 진수의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값은 같지. 맞아? 그럼 얘 4가 될 거고 여긴 전체 제곱이 되니까 로그 4 떨궈내면 진수가 똑같겠죠? 요렇게. 그럼 얘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x 될 거고요. 9가 되고 넘어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지. 맞나? 그럼 x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얼마니? 8과 x 플러스는 0이 되겠지. 그럼 x 값은 8 또는 뭐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자, 그럼 이렇게 됐어. 이게 첫 번째 내가 한번 풀어봤던 방법이야. 첫 번째 풀었던 방법이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정확한 풀이. 이제 FN 풀이야. 이런 풀이로 푸시면 이제 어딘가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얘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 분명히 로그 방정식 맞아요? 자, 로그 방정식의 1단계는 무조건 진수 조건입니다. 왜? 진수가 문자로 나왔으니까. 그럼 진수 조건이 문제 최초에 주어진 거 x-3 양수여야 되고요. and x-1도 양수여야겠지,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x가 3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다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이제 주어진 식을 변형하셔도 괜찮다고.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데 아까처럼 큰 쪽으로 바꿔주신다 그 얘기야, 이렇게. 로그 4 떨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쪽은 x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넘기시니까 x제곱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틀렸네. 잠깐 하나 볼게요. 이쪽에 하나 넘기시면 여기 10대지 10. 그럼 여기는 5하고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그래서 틀렸네요. 잠깐만 다시. x값이 이쪽에서 5 또는 x값이 2가 되겠죠? 첫 번째 풀었던 해고. 다시 이쪽으로 오신 거야. 넘기시니까 마이너스 7x에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10인가? 얘도 플러스 10이구나. 플러스 10. 여기는 x가 역시 마이너스 5하고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겠지. 똑같이 푼 거야, 그냥. x가 5 또는 x가 2야. 첫 번째 진수 조건, 두 번째 식을 풀었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된다고. 그럼 봐. 분명히 x값은 3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얘 안 된다고. 정답 x는 5만 답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렇듯 진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풀게 되잖아? 그럼 반드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오케이? 로그 방정식에 대한 포인트는 뭐다? 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두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다. 이게 무조건 1단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다. 자, 선생님 중간 과정에서 약간 산수가 틀렸는데 여러분 다시 보시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게 29번에 대한 문제다. 포인트는 뭐다? 진수 조건을 먼저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자, 30번은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두 문제가 있네요. 자, 로그의 x의 5. 2배의 로그의 5의 x. 자, 30번에 1번은 별표 하나 치고 갈까요? 자,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 놈을 풀어주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쫙 한번 째려봐봐. 쫙 째려봤더니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지? 역수 관계죠. 자, 역수 관계야. 지난 시간인가 이거 한번 풀었던 거 생각나나? 2의 x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뭐 2분의 3 이런 문제들. 얘도 실제로 얘하고 얘는 역수 관계지. 맞아? 이런 것들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거든. 이때 밑이 숫자인 거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될까? t분의 1에 2t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놈이 0이다. 양변에 t를 갖다 곱하시니까 2t 제곱에 마이너스 3t의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2t, t에 여기는 1, 1 마이너스 주시면 결과적으로 t 값은 2분의 1. t 값은 1이 될 거야, 이렇게. t가 누구였니? t가 로그 5의 x가 지금 2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서 x 값은 루트 5가 될 거고요. 로그 5의 x가 1인 거니까 x 값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진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고려하셨어야겠지. 또는 밑조건. x가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이 아닌 거잖아. 얘는 진수 조건, 얘는 밑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지. 이 조건 하에서 값을 봤더니 어느 것도 다 성립하니까 얘하고 얘 모두가 근이 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다시 역수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30번에 2번도 역시 별표. 독립적인 문제들이지만 다 한 번씩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들이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x의 로그의 2의 x, 그 다음에는 8의 x의 제곱입니다. 지난 시간 거 조금 더 복습을 하신 사람들은 얘를 보시면서 내가 뭘 얘기할지를 예측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 이 꼴을 잘 찌려보세요. 변수, 로그 변수지. 변수, 로그 변수 꼴은 양변에 로그 취하신다며. 밑이 얼마인 거? 2인 로그를 취하시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밑을 2로 취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이 전체를 앞으로 떨구기 때문에 로그 2에 대한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이 자체가 진수지.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가겠지.
로그 2에 대한 x제곱을 먼저 적을게요. 그 다음 플러스 3. 2마저 앞으로 떨굴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로그의 2의 x에 대한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로그 x 플러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로그 2의 x를 뭐 t라고 치환하셔도 돼요. 얘는 무조건 실수를 표현한 수단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0이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아, 이 부호 넘어간 거지? 미안. 마이너스 3이죠. 자, t값은 3이거나 또는 t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t가 누군가 했더니 얘가 로그 2의 x였잖아. 얘가 로그 2의 x였잖아. 그럼 x는 2의 3승인 8이 될 거고요. x는 2의 마이너스 1승인 2분의 1이 되겠지. 이 놈하고 이 놈이 문제 속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변수 로그 변수라는 틀이 눈에 들어오셔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꼭 체킹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자 3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이 문제도 역시 별표 하나 쳐두시고 갈게요. 자,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31번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 그냥 문제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분리. 이미 이 문제를 보시고 나서 분리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분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앞으로 이런 문제 틀에서는 분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이미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경우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로그 x에 자, 로그에 2007분의 x가 있습니다. 얘가 a다. 이때 이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정했다. 이때 알파, 베타에 대한 곱을 구하세요. 질문이야. 혹시 앞 단원의 지수 방정식, 우리 아까 했던 지수 방정식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나시나?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에 대한 뭘 구하시래? 곱 구하는 거지, 곱. 그럼 이런 패턴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근의 형태가 변한다. 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착안해 보시는 거지.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또는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근의 형태가 변한다는 게 은근 많이 사용된다고. 자, 갈게요. 이 문제 소수의 분리래. 뭐가 분리냐?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 로그의 5x 곱하기 뭐 로그의 3x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분리해 주셔야 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분리해 주셔야 된다고. 그럼 얘는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뭘로? 로그의 차로 분리해 주시는 거지. 그럼 얘는 로그에 대한 x의 마이너스 로그의 2007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a가 되겠죠. 전개 한번 할게요. 예, 로그의 x의 전체 제곱임 아실 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에 대한 2007에 곱하기 로그의 x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요 방정식의 지금 두 근이 누구라고? 알파와 베타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는 이런 틀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치환할 거 아니야. 누구를? 로그 x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할 거잖아. 그럼 t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의 2007에 대한 t에 마이너스 a가 0이 될 거야. 그럼 요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알파라는 놈을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로그에 대한 알파, 또 한 놈은 로그에 대한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요 놈이 이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인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지? 알파와 베타의 곱이니까 얘 둘이 뭐 해주면 알파, 베타 곱이 나올까? 더해 주셔야겠지. 왜?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를 더하잖아. 이 값 자체가 로그의 알파, 베타가 될 거라고. 로그 합은 진수의 곱으로. 근데 두 근의 합은 문제에서 얼마래? 로그의 2007이라고 나온 거지. 결국에 얘가 로그의 2007이 되므로 문제에서 구하려는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얼마가 된다? 2007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문제 정답에서는 1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근의 형태가 변한다. 이런 주제도 계속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그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에 대한 이론을 맞추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수 로그 부동식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복습 많이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